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 한국콜마그룹, 좀 더 정확히는 오너 2세 남매죠. 윤상현 부회장이랑 윤여원 대표 사이에 있는 경영권 관련 이슈, 이거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배경은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회사, 콜마 B&H 이사진 구속 문제로 법적 다툼 벌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책임 문제, 또 그룹 안에서 누가 더 힘을 갖냐, 뭐 이런 주도권 경쟁, 이런 복잡한 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사회 자리 싸움만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 갈등의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콜마 그룹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발단부터 좀 짚어볼까요? 윤여원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 B&H. 실적이 아무래도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커요. 2024년에 보면 매출은 6,156억 원, 역대 최대 찍었어요. 매출은 잘 나왔네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문제죠. 2020년에는 한 611억 원이었는데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246억 원 수준으로 확 줄었어요. 반토막도 더 났네요. 그렇죠. 거기다 주가도 2020년에는 7만 원 넘었었는데 최근에 뭐 1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아, 많이 떨어졌네요. 바로 이 지점을 이제 윤상현 부회장 측에서 딱 잡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고 주가도 떨어졌다. 경영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주가 떨어지면 소액주주들 불만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윤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에 좀 개입할 만한 좋은 명분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최대 주주인 콜마 홀딩스, 그러니까 그룹 지주회사가 직접 나선 겁니다. 법원에다가 임시주총 열게 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2025년 5월 2일에요. 임시주총이요? 정기주총 말고. 네, 정기주총 외에 뭔가 좀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 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윤 부회장 본인하고 이승화 전 CJ 제일제당 부사장 이 두 사람을 콜마 B&H 사내 이사로 넣으려고 하는 거죠. 아,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거군요.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그게 목표라고 봐야죠. 근데 뭐 윤여원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반박했죠. 5월 12일에 입장문을 냈는데 우리도 할 말 있다 이거죠. 시장 상황 안 좋았는데도 매출은 성장시켰다. 그리고 수출 비중도 37%까지 올렸다는 점. 또 뭐 세종 3공장 투자 같은 거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곧 성과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기 실적만 보지 말라. 장기 투자의 성과가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경영진 바꾸려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지금 부진한 건 일시적이거나 뭐 외부 요인 탓이고 중요한 결정들은 다 모회사랑 상의했는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묻냐?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뉘앙스죠. 그리고 뭐 우수기업 연구소 3회 연속 선정된 거라든지 이런 R&D 성과도 내세우면서 경영 능력 충분하다 어필하고 있고요. 또 법적으로도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어요. 윤 대표 입장도 일리는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사회 개편을 막을 만한 힘이 있을까요? 그룹 전체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사실 핵심이죠. 콜마 B&H 최대 주주가 어디냐면 콜마 홀딩스거든요. 지분을 44.63%나 갖고 있어요. 콜마 홀딩스, 그룹 지주회사죠. 네,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고 이 콜마 홀딩스 안에서 지분을 보면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영원 대표는 7.45%예요. 어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윤 대표 본인이 가진 콜마 B&H 지분도 한 7.78% 정도고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윤 부회장 쪽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만약 임시주총 열라고 허가를 해주면 표대결로 가면 그냥 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계에서는 이게 막 전면적인 경영권 분쟁, 뭐 형제의 난 이런 것처럼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해요. 아, 지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근데 다만 변수는 윤 대표 측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등이 좀 길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죠.
이게 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좀 있었군요. 찾아보니까 달튼 인베스트먼트 같은 외국계 투자사가 주주 제안 통해서 이사회 바꾸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기업 가치가 너무 낮다.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 네. 그때도 압박이 있었는데 이번엔 내부에서 그것도 오너 일가끼리 이런 갈등이 벌어지니까 시장에서는 더 민감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주주 가치 높여라 이런 외부 압력이 있는데 오너끼리 싸우는 모습은 당연히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고 주가에도 부정적이겠죠. 실제로 그래서 콜마 홀딩스가 올해 3월 주총에서는 달튼 쪽 제안 일부 받아들여서 임성윤 대표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액션이 있었죠. 근데 지금 K뷰티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이런 좋은 외부 환경 속에서 이런 내부 문제로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 콜마 B&H 실적이 안 좋아진 걸 두고 오빠인 윤상현 부회장 측이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이게 모 회사인 콜마홀딩스를 동원한 이사회 장악 시도로 이어졌다. 그리고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부당하다면서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될 거고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오너 2세들 간의 어떤 경영 스타일에 대한 생각 차이, 또 그룹 안에서 역할 분담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는 뭐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윤 대표의 그 독자적인 경영 의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변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이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오너 2세 경영권 갈등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분 싸움일까요? 아니면 각자 자기 경영 능력 증명하고 그룹 내에서 영향력 확보하려는 뭐랄까 좀 피할 수 없는 성장통 같은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